인터넷 댓글 모욕죄로 고소되었으니 피고소인 조사를 나오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기꾼 킬러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4일 일요일 저녁 8시네요. 나온 지 한 30분 됐는데 태풍이 와서 비가 꽤 많이 옵니다. 처마 밑에 지금 서 있어요. 손님도 없고 해서 법과 관련된 제 다른 이제 경험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2019년 말에 이제 사기 당한 걸 알고 난리가 나고 뭐 그동안 지금 뭐 거의 만 3년 횟수로 4년쯤 뭐 되게 절망에 빠져 있고 뭐 합니다만 2020년 중반 정도 됐을 때 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젊은 수사관이 저한테 인터넷 댓글 모욕죄로 고소되었으니 피고소인 조사를 나오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의아했어요. 아니, 댓글 잘 달지도 않고, 더군다나 내가 누군가를 뭐 인신공격하거나 뭐 그런 말을 쓴 적도 없는데 내가 왜 고소를 당했을까? 도대체 제가 언제 그랬단 말인가요? 뭐라고 썼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생긴 대로 논다. 더럽게도 생겼네. 이 말을 제가 댓글에 썼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사에 뭘 썼냐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강아지들 단체 보호단체가 있는데 강아지들 안락사 시키고 뭐 그랬던 단체의 여자 대표분 기억하세요? 그분 기사 밑에 제가 그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가요? 전 그런 거 쓴 적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수사관이 다들 자기가 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뭐라고 썼다고요? 그랬더니 참 생긴 대로 논다. 더럽게도 생겼네. 이 말을 썼다 해서 그 말을 자꾸 되뇌이는 거를 듣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그럼 네이버를 한번 찾아보겠다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정말 제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났고 제가 그 댓글 잘 달지도 않지만 누군가의 인신공격하듯이 그렇게 쓴 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1년이 걸려가지고 1년 후에 저한테 그 모욕죄 고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억에 가까운 돈을 사기당하고 절망에 빠지고 되게 이런 사람이 가해자 입장에서 피고소인으로 경찰서 가서 앉아가지고 젊은 수사관이 묻는 거 답하고 네 제가 썼습니다. 왜 썼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여자한테 쓴 게 아니고요.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앞에 지나가는 여자나 뭐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냥 쓴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심지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할까도 고민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당장 내일 제가 그럼 가서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 그 경찰이 시간이 안 된다. 이 조사해야 될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2주 후에나 볼 수 있다. 그래서 2주 후로 잡았어요. 그 사이에 고소 당해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이런 송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 고소 하나가 되게 마음에 걸리고 신경 써요. 근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죄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죠? 제일 겁났던 게 이거는 틀림없이 벌금형이 나오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벌금형이. 그래서 경찰관한테 그냥 30억 사기당했다. 내가 지금 이 지경이니 좀 봐달라. 가서 이런 얘기를 할까도 생각해보고 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그럼 수사관이 저한테 30억씩이나 사기당하신 분이 댓글에 그런 걸 왜 남깁니까? 하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전 그러겠죠. 그 사기당하기 전에 남긴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어쨌든 그 2주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변론 자료를 또 제가 사실은 뭐 고소장 혼자 다 쓰고 하니까 이 서류 쓰는 건 저한테 일도 아니거든요. 관련 법규 찾아보고 비슷한
판례 보고 최근에 그런 거 당했던 사람들 경우 보고 뭐 해서 나름 이렇게 막 썼어요, 성의 있게.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는 공익을 위한 거다. 예? 공익을 위해 썼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썼는데, 그것도 사실 아니 참 생긴 대로 논다, 더럽게도 생겼네, 이 말이 누구를 위해 어떤 공익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온 세계 우리나라 강아지들을 위한 공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서류는 다 준비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제 선배님을 찾았어요. 그 선배가 누구냐면 저같이 댓글 달았다가 모욕죄로 먼저 고소당하신 분, 수소문에 나섰죠. 이 인터넷이 참 편한 게 그런 사람 찾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내서 전화통화는 아니고 문자로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이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도 조사를 받고 결국에 벌금을 50만 원인가 물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법무법인, 그 여자 대표의 측의 법무법인에서는 형사에서 그 유죄가 떨어져서 벌금을 내게 되면 또 민사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로 걸어오면 최소 200에서 400만 원까지는 합의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문자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무슨 댓글을 남기셨어요? 묻길래 정말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저는 참 생긴 대로 논다, 더럽게도 생겼네 이렇게 남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이 그 정도는 되게 약한데요 하면서 그러길래 저도 이제 갑자기 급 궁금해졌어요. 이분은 뭐라고 남기셨나.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죠, 문자로.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잠깐 침묵이더니 자기가 이거 제가 열어봤는데, 개 병신 같은 년, 이 인연도 안락사 시켜야 돼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그 사기 사건 당하고 그때까지 한 7, 8개월 되는데 정말 절망 속에서 한번 웃어본 적도 없이 되게 막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 글을 보고요 한 3초간 서로 침묵하다가 제 이 배 밑에서부터 뭔가 피가 끓는 어떤 막 이상한 느낌이 들더니 막 위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쭉 올라오더니 정말 사람이, 내가 웃어서도 안 되고 웃을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저 그때 진짜 실성한 사람처럼요 한 3분 4분을 쉬지 않고 혼자 배꼽 잡고 웃었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진짜. 예, 꽤 지난 일인데도 다시 생각하니까는 얘기하다가 너무 웃음이 나서 제가 끊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음기 싹 빼려고 일부러 예전에 그 사기꾼 새끼랑 저랑 술 먹던 그 식당 앞에 와서 서 있습니다. 웃음기 빼려고요. 웃음기가 싹 빠지네요. 그 개새끼 때문에, 사기꾼 새끼. 네, 어쨌든 그때 한 4분 넘게 정말 미친놈처럼 웃었거든요. 그 웃으면서도 야, 나 사기당했는데, 나 저 30억 사기당한 사람인데 절망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웃네? 웃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 집 앞에 서 있다가 그랬었는데, 만약에 제 집사람이 그 광경을 보기라도 했다면 아마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진짜 미쳤구나 막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미친놈이었고요. 예. 어쨌든 그 먼저 고소당한 그 선배가 얘기해 주기를, 자기는 그 여자 대표 페이스북 자주 올리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는 밑에 댓글에다가 사과글을 장문으로 썼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대표도
꽉 막힌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서 연락이 와서 봐주겠다 해서 민사를 뭐 취하했다, 취하가 아니라 안 넣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탁 트였어요. 그럼 나도 이거 괜시리 뭐 경찰서 가고 할 게 아니라 한번 나도 똑같이 사과를 해보자, 그 생각을 했고 페이스북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글을 올리고 사진 올려놓으면 밑에 댓글 뭐 좋아요도 달리고 뭐 응원하는 글도 달리고 하는데 생뚱맞게 저는 거기다가 이제 저 그 댓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 아무개입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개고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고 앞으로는 그 전국의 개들, 강아지들 보호하고 하는 일에 더 관심 기울이고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예. 글을 남기고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 밑에 뭐 댓글이 달리거나 뭐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걱정이 돼서 이번에는 이제 그 메신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아무개인데 정말 죄송하고 좀 한번 너그럽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기도 큰 사기 당했고 참 시련이 많은데 이 일로 해서 너무 좀 그렇습니다. 뭐 했더니 답글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러시냐고, 뭐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뭐 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뭐 같이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냥 한 얘기죠, 사실. 그랬더니 진짜로 저를 한번 만나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진짜 이분 단체에 가입해서 저도 이제 개 사육장 돌아다니면서 개 빼내고 구하는 일을 나도 좀 해야 되는 건가? 진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형사고소한 거를 취하해 주셨고요. 취하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취하해준다 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쪽에 법무법인에서 정식으로 취하장을 또 내시. 이게 화면이 제가 뭐 다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빗물이 떨어지니까 이게 동영상이 멈추고 막 그러네요. 어쨌든 일요일 저녁에 나온 지 1시간이 넘도록 손님이 없습니다. 참.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 취하해 줘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댓글 같은 거 전혀 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책을 곧 출간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뭐 모욕죄라는 정보도 어쨌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한 꼭지 썼고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그 대표님이 이거를 보시거나 하셔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뭐 지나고 보니 너무 우습더라, 재밌더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고요. 많은 전국의 그 개들과 많이 구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좀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네요. 진짜 어떡하지? 비만 오고 내일은 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모욕죄로 고소도 됐지만 뭐 자랑은 아닌데 제가 이 사기당한 얘기를 국민청원에 올렸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 사기꾼 공범에 해당하는 새끼가 저를 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었어요. 그 개새끼.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증인으로 나가서 6시간 동안 그 증인 신문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그 사이에 이렇게 웃긴 얘기가 생각나서 그때처럼 말도 안 되지만 내가 갑자기 막 웃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사실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작년 뉴스인가에 나왔는데 택시기사님이 손님을 모시고 가다가 운전 중에 방구를 꼈는데 손님이 자기를 무시하냐,
뭐 하면서 칼부림을 해가지고 그 엄청 심하게 다쳤던 그 사건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피해자도 법정에 피해자 증인으로 나갔을 때 뭐 변호사, 검사, 재판장이 다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물을 거 아니에요. 방구는 뭐 몇 번 끼셨습니까? 내지는 뭐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할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신문을 할 때 내가 갑자기 그것 떠올리면서 막 실성한 듯이 또 웃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건데 혹시라도 제가 이 일 당하고 그때 막 웃음이 터져서 4분 동안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혹시라도 그게 조금 염려가 됐는데 다행히 그 사기꾼 새끼들 앞에 있고 하면 웃음기가 싹 없어집니다. 밥맛도 떨어지고요. 뭐 하여튼 부지런히 지금 이제 손님 찾아 가봐야 돼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활 속에서 제가 겪었거나 뭐 하는 뭐 법률과 연관되는 얘기, 제가 아는 이야기든 뭐 그런 거 한 번씩 여기 글 남길 테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조언해 드릴 수 있으니까 비슷한 경우 있으신 분들이나 뭐 저한테 밑에 댓글로 뭐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는 답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어서 이거 빠이빠이를 못 하겠네요. 예.